김단태 이루다 투자이름 대표님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단태입니다. 네. 오늘 소개 그거 안 해요? 저기? 레카왕이나 뭐 뭐 인공지능 레카왕 뭐 이런 거. 네. 오늘 뭐 속보가 있나요? 네, 속보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네. 속보가 있을 때만 레카 컨셉이고 평소엔 또 일반인 컨셉으로 이렇게. 오늘은 일반인으로. 인간 컨셉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김단태님이랑 같은 편 먹었잖아요 이번에 회사를 이직하면서. 같은 편 먹었다 그러면 다들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같은 편 먹었다는 표현이 뭐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가 이제 SK증권을 이제 그만두고 새로운 도전은 이제 김단태님과 같이 이제 하게 됐고요. 가족으로. 그래서 단태님이 이제 보통 잠을 늦게 주무시더라고요. 밤에 레카를 끈다고. 그래서 유명하신 거 아니에요? 또 그걸로? 단태님이 주무시면 제가 일어나는 걸로. 맞아. 거의 그 바톤 터치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단태님이 보통 한 3시에서 4시 주무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죠? 저 조금 더 늦게 자긴 해요. 한 4, 5시쯤에 자요. 4-5시쯤에 미국 장 끝나는 거 보고 자요. 보통. 진짜. 와, 대단하다. 왜냐면 이제 보통 이벤트가 미국에서 이벤트가 일어나면 새벽 한 4시에서 5시쯤이면 이제 미국 장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장 기준으로. 보통 이제 미국 사람들도 장 끝나고 나면은 뭐 딱히 이제 놀잖아요. 네, 이제 뭐 이벤트는 없고 뭐 자기들끼리 이제 뭐 밥 먹고 술 먹고 하겠죠. 그래서 이벤트가 없기 때문에 그 전까지 제가 이제 눈을 바짝 뜨고 무슨 일이 벌어지나. 근데 장중에는 좀 이벤트가 이제 생기잖아요. 아니면 오전 시간이나 미국 기준으로. 그래서 그럴 때 제가 좀 눈을 크게 뜨고 보고 이제 장 끝날 때쯤 되면 좀 텐션도 떨어지고 잠도 오고 그래서 잠을 자고요. 혼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집에서? 보통 그렇게도 하고요. 뭐 저희 이제 같이 하는 로저 같은 경우도 이제 얘기를 좀 주고 받아요. 그래서 이게 좀 해야겠다. 좀 오늘 이슈다. 심심하잖아. 네, 그래서 도움을 좀 받으면서 합니다. 그럼 자기 전에 이제 저한테 이제 알람으로 전화를 하는 거죠. 그럼 제가 이제 딱 일어나가지고 그때부터 또 준비해가지고 아침 방송 준비하고. 뭐 이렇게 바톤 터치 하시는 거. 2교대 경제 2교대 근무하고 있어요. 그렇죠. 밤을 지키면서. 이 조합 좋네요. 바톤 터치. 괜찮아요? 되고, 네. 알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근데 오늘 할 얘기가 많으니까. 할 얘기가 많아요. 네. 일단 NFT랑 지금 메타버스 이야기인데 이제 다들 뉴스에서 하도 많이 보니까 대충 뭔지는 알겠는데 이거 뭔지 정확히 알아 설명해봐라고 하면 또 묘하게 또 이렇게 막 시원하게 말은 못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대표님이 좀 오늘 정확하게 아주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제 생각에 지겨워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또 NFT야? 또 메타버스야? 그래서 제가 조금은 다른 관점으로 그러니까 이미 언론에서 들어보신 것들은 다 들어보셨을 테니까 제가 약간 다른 관점으로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왔고 그 다음에 투자에 대한 얘기도 당연히 해야 되는 것 같아서 맨 마지막에는 좀 투자는 어떻게 좀 하면 좋을까 요 두 가지로 한번 준비를 좀 해봤고요. 신선한 출발을 위해서 오늘의 시작은 이분으로 할 건데 이분이 누구냐면 레이 달리오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되게 유명한 헤지 펀드를 이제 운용하고 계시는 분인데 왜 갑자기 이분으로 시작을 하냐? 완전히 메타버스랑 반대편에 있는 분인 것 같은데 되게 전통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왜 메타버스 얘기를 이분으로 시작할 수가 있을 것 같냐면 이분이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갑자기 그래프가 나오면 머리가 아파질 수가 있는데 대충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부채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요. 부채 사이클이라는 게 뭐 어렵게 설명하면 끝도 없는데 쉽게 설명하면 금리라는 게 뭐 올라갔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다시 또 오르기도 하고 그런 사이클이 있다라는 게 그냥 아주 초단순하게 말하면 금리를 기준으로 봤을 때 금리를 기준으로 봤을 때의 사이클이고 또 금리랑 약간 부채가 조금 반대로 가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너무 높으면 좀 빚을 지기가 좀 힘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은행에서 대출 받으려고 하는데 막 대출 이자가 막 20%야. 대출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약간 금리랑 부채랑 좀 반대로 간다. 뭐 요 정도의 이론이 있는데 갑자기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2008년도 이후로 금리가 이제 제로 금리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리를 좀 올리다가 2020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또 한 번 금리가 제로가 됐죠. 근데 금리가 제로가 됐을 때 결국에 페드라고 하죠. 중앙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페드가 어떤 걸 하냐면 양적 완화라는 걸 하면서 계속 금융 자산을 사들이거든요. 채권을 사들이죠. 양적 완화라는 게. 뭐 어떻게 보면 돈을 찍는다라고도 이제 말을 많이 하는데 이제 그래서 금융 자산만을 사들이게 되면서 나오는 현상이 있는데 뭐냐면 빈부격차가 심해져요. 왜냐하면 금융 자산만을 사거든요. 얘네들이 결국에 이제 얘네들이라고 하니까 좀 그런가? 어쨌든 페드가 어쨌든 풀린 돈이 금융자산으로 들어가니까 양극화가 심해진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는데 이 그림은 뭐냐면은 파란색이 하위 90%에 있는 분들이 갖고 있는 부의 총량이고 빨간색이 상위 0.1%가 갖고 있는 부의 총량인데
요게 이제 지금 이 그림 기준으로는 2010년대 중반이긴 한데 2020년대 이후로는 완전히 이게 크로스가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심해졌어요. 그래서 저는 뭐 일반적으로 이런 빈부격차가 심해지면 레이 달리오 같은 사람이 가장 말을 많이 하는 게 이렇게 양극화가 되다 보니까 뭐 정치적으로도 양극화가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많으면은 어떨까 되게 사람들이 혁명을 일으키고 싶어 해요. 빈부격차가 극단적으로 가면. 그게 이제 1930, 40년대에 독일에서 그런 혁명이 어떻게 보면 일어난 거고 그래서 좀 아픈 그런 2차 대전이라는 그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달리오가 계속 얘기했던 게 뭐냐면 2020년대도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레이 달리오가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고 사실 뭐 이번에 선거도 이제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미국 대선 같은 경우 네. 이슈가 있었고 또 뭐 그 의회를 점거했다 뭐 이런 일들도 있었는데 그쵸.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기에는 저는 그렇게 강한 혁명이 일어난 것 같지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와중에 가만히 제가 고개를 돌려서 디지털 세상을 보니까 디지털 세상에서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닐까. 아하. 네. 이렇게 접근을 하신 거구나. 네, 이제 남들과는 좀 다른 관점에서 그러네요. 한번, 네, 이게 그래서 빌드업을 제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중에 들어보시면 이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좀 더. 네.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레이 달리오가 얘기했던 게 원래는 이제 숏텀 사이클이 있고 롱텀 사이클이 있어요. 네. 레이 달리오 얘기하는 거는 단기적으로 금리가 올라가고 경기가 좋아지고 이런 거는 알겠는데 롱텀 사이클은 한 100년의 사이클을 봐서 이렇게 부채가 계속 늘어나다가 훅 한번 꺼진다는 거야. 그게 이제 옛날에 이제 금융위기 아니 그러니까 금융위기가 아니지 뭐지 대공황. 그리고 이번에 터진다 이래가지고 이제 레이 달리오가 이제 막 그때 코로나 터졌을 때 막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호들갑스러울 정도로 막 이거 큰일 났다 막 이런 얘기가 있었고 막 혁명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별거 없이 그냥 코로나 그냥 쑥 지나가 버렸거든.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혁명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다른 데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지금. 네, 저는 이게 가만히 요즘에 최근에 이 이슈들을 종합을 해보면서 느끼는 게 디지털에서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닐까. 왜냐하면은 사실은 이제 결국에는 제가 얘기하는 게 뭐 비트코인을 비롯한 블록체인 쪽인데 이게 사실은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디지털에서의 자산을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디지털 그쵸, 세상에서. 그쵸. 네네. 그러니까 디지털에서 어떤 경제 시스템이 돌아가기 시작한 거고 이거를 이제 단순하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보기에는 너무 많은 일들이 저는 벌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그게 어떻게 보면 이 관련된 회사인 코인베이스 같은 회사가 상장한 거일 수도 있고 네. 아니면은 뭐 비트코인 ETF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ETF가 출시한 거라든가 이제 그런 어떤 이벤트들이 디지털 세상에서 우리가 알고 봤더니 혁명이 벌어진 게 아닌가라는 시각으로 저는 봐야 된다라고 기본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비트코인이나 블록체인 하는 업에 계신 분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네. 만나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아나키스트예요. 영화 아나키스트 포스터인데 그러니까 아나키스트라는 게 뭐냐면 정부는 있어서는 안 된다. 그 정도. 약간 극단적으로 제가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되게 많은 거를 이제 생략하면서 심플하게 표현하는 거지만 네. 이분들이 되게 아나키스트고 정부는 존재해서는 안 되고 기관들도 존재해서는 안 되고 그런 거를 물로 급진적이에요, 되게. 되게 급진적이에요. 생각 자체가 네.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 가격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있는 생각을 보면은 굉장히 좀 급진적이에요. 이게 정말 온전히 시장에게 다 맡겨야 된다. 시장이라기보다는 다른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프로그램에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프로그램을 그들이 알아야 말하는 된다. 거는 지금 제가 이게 바로 그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원래의 신뢰는 있잖아요. 지금까지의 신뢰는 항상 기관이 중간에 있었어요. 네. 기관이라는 건 정부일 수도 있고요. 그게 어떤 국가의 정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우리 금융시장 같은 경우는 뭐 그냥 한국거래소 아니면 뉴욕 거래소 다 이렇게 거래소들 있잖아요. 그런 거래소가 담당을 하거나 어떤 항상 중간에 이 매개체가 있었는데 이분들이 하고 싶은 거는 그런 매개체는 필요 없어. 너희들의 이제 사실 이제 미국에서는 보통 부머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만들어낸 기존 체제는 필요가 없고 우리들이 설계한 투명하게 그러니까 투명해야 돼요. 여긴 또 그런 프로그램으로 설계돼서 그 프로그램이 어떤 논리로 짜졌는지를 누구나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프로그램에 기반한
신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블록체인을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의 생각인데 네. 여기서도 제가 이제 또 오해가 있으실까 말씀드리면 이제 요렇게 생각을 하시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냥 가격이 오르니까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당연히.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사람들 있잖아요. 네, 네. 근데 다만 어쨌든 여기서 좀 선지자라고 알려진 사람들은 이런 주장들을 이런 철학적 주장에 되게 근거하고 있고 마치 조금 제가 오바를 하면은 그러니까 이거 제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오바를 하는 네네. 건데 마치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이라는 그걸로 인해서 이 사회주의가 생겨났듯이 지금 그 2008년 9년에 나온 비트코인의 백서라는 게 있어요. 비트코인 백서가 비트코인이 어떤 철학으로 만들어졌고 비트코인이라는 게 어떤 그런 방향성으로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런 그 논문 같은 게 있거든요. 뭐 백서라고도 할 수 있고 뭐 글이 있는데 네. 저는 그게 21세기의 자본론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까지도 네. 하여튼 이거는 근데 언제쯤 생각이에요? 지금 최근에 이제 이 생각이 빌드업된 게 언제예요? 최근 한두 달 정도에 그죠? 좀 다양한 것들을 제가 같이 저도 보면서. 네 메타버스 NFT랑 이제 블록체인도 계속 공부를 계속 어쨌든 최근에 되게 많이 했었고 이거를 되게 다양하게 공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좀 해외에서 제가 좋아하는 좀 팟캐스트 같은 것들이 좀 있어요. 해외 이제 외국 분들이 하시는 팟캐스트들을 보면서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또 현재 계신 분들 중에 좀 아는 분들도 있어서 좀 얘기도 나눠보고 네. 뭐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제가 느꼈던 부분들인데, 네. 그리고 제가 원래 이제 매크로를 또 공부를 했으니까 이제 그거랑 이제 조합을 연결해 보니까 저도 약간만 조금만 거들면 저는 그런 생각이 좀 요새 많이 드는 게 어쨌든 제가 요즘에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게 통화량의 증가잖아요. 통화량이 증가됐는데 뭐 그게 뭐가 문제야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게 지금 담아놓을 그릇이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이 풀려서 자산 가격이 너무 올랐다 이게 이제 문제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게 자산 가격뿐만 아니라 실물 경제로 영향을 줘가지고 막 물가가 오를 정도로 돈이 많이 풀렸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돈을 더 풀어야 돼 지금 미국에서는 인프라 투자해도 더 풀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거를 실물 시장에 있는 이 돈을 여기 담아놓을 데가 없고 이거 어디다가 할까? 여기다 담아놓을까? 이게 가장 NFT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담아놓을 그릇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 그 현상이 뭐 말씀하신 게 혁명 뭐 여기 거기까지는 아직 저도 생각은 못 해봤지만 그런 형태로 왜냐하면 그쪽으로 가려는 힘이 왜 세냐면 양극화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위믹스라든지 뭐 이런 게임들도 결국 거기서 사람들이 왜 거기서 이렇게 게임을 하냐? 양극화가 너무 심해져서 거기서 게임해서 돈 벌어서라도 살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거거든요. 앞으로도 많아질 거고 연결해 보면은 그럴듯한데요. 그럴듯해. 흥미로운 화두를 지금 던져주셨어요. 네, 좀 다른 시각에서 보면은 좀 블룸버그 다르게 뉴스에 또 나올 거 보이더라고요. 아닐까요? 근데 네. 블룸버그 뉴스에 나오는 거 아닐까요? 이게? 아 혁명이다. 기대해 볼게요. 혁명이다. 네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제 우리가 전쟁이 사실 요즘 전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아주 작은 내전들은 있지만 네. 그쵸. 사실 20세기, 21세기 이제 2차 대전 이후 뭐 물론 뭐 월남전도 있고 뭐 있긴 했지만 큰 전쟁이 사라졌는데 그 전쟁이 사실 경제 전쟁으로 바뀐 거잖아요. 미국이랑 중국은 지금 경제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봐야 물리적인 되거든요. 충돌이 아닌데. 맞아요. 우리나라도 뭐 마찬가지일 수도 있는데 근데 그렇다면 혁명도 경제적으로 벌어지는 거고 좀 더 나아가서는 전 그게 디지털 공간에서의 경제혁명이 일어난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저는 이게 또 디지털 혁명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게 되게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또 밸류에이션이 적절하냐 뭐 이건 또 저희가 얘기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네. 요거는 일단 너무 오해를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제가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다는 말씀인데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의 디지털화라고 하죠. 디지털 뭐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도 하고 디지털화가 사실은 되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진행이 되었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원래 그 일하던 공간이 원래 공장이었다가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니까 많은 분들이 노트북 앞에서 일을 하게 됐고요. 네. 더 이상 회의실에서 미팅을 하는 게 아니고 줌에서 미팅을 하고요. 그리고 친구도 원래는 이웃에 살던 사람 옛날에 이웃사촌이란 말도 있었잖아요. 진짜. 그죠. 지금도 있죠. 아 있기는 있는데 예전 같진 않잖아. 그러니까 아. 냉정하게 우리가 이웃사촌과 친한지 이웃과의 소통. 아니면 내 인스타그램 친구랑 내 트위터 친구랑 내 페이스북 친구랑 내 유튜브 친구랑 친한지 자주 보는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죠. 예전과 다르긴 하죠. 네. 예전과 분명히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진짜 분명히 바뀌었고 근데 분명히 이게 이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승희님이랑 이렇게 만나서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네. 어느 순간부터 유튜브에 나가는 저의 모습이 더 중요해지게 시작하는 어떤 경계점이 넘어갈 때 이게 이제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데 아직은 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진 않지만
지금 분명히 그렇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네네. 그러니까 사실 보면은 최근에 우리가 오늘 아침, 그러니까 오늘부터 계속 뭐 시장에 우리나라 시장이 어쩌고저쩌고 얘기했지만 네. 그 과히 뭐 혁명적인 일들이 일부 종목에서는 이미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댓글창에서 이제 반응들이 어떤 반응이냐면 제가 이제 전해드리면 전달 좀 해주세요. 너무 같다. 아 넘어갔을 수 있어요. 네. 공감이 안 된다는 사람이 많은가 네. 하면은 어떤 분들은 되게 신선하고 재밌다 이런 분들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공감이 안 된다는 저는 완전히 이해를 하고요. 왜냐면은 약간 슬픈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쵸. 연합 인포맥스를 가장 많이 보시는 나이대가 몇 살일까? 그런 제가 유튜브 나이대, 이걸 안 봐서 나이대에서? 모르겠는데 보통 제 생각에는 3040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네. 인포맥스 가장 많이 네네. 보시는 분들이. 근데 제가 하는 얘기가 3040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쵸. 1020 얘기예요. 제가 하는 얘기는. 1020. 네, 1020 얘기를 전 하고 있어요. 3040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감이 안 이게 가실 거예요. 1020이 미국에 있는 1020. 아니 뭐 아니면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우리나라도. 뭐 한국도 해당할 수 있죠. 20대. 네. 뭐 제가 예를 들면 네. 로블록스 아마 자식분들 있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쵸. 로블록스 내가 로블록스 옷이 구리다고 친구들한테 놀림받고 있는 그 상황들을 이게 지금 말이 되냐는 표정이 그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맞아. 이해가 안 가는 게 맞는데. 느끼셨어요? 네네. 너무 저는 어. 이런 이해가 안 가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도 뒤쳐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저도 그냥 너무 뒤쳐졌어요. 그냥. 저는 이 업계를 제가 공부하면서 느끼는 게 너무너무 뒤쳐져 있어요. 저는 지금. 아니 단태 대표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지금 저희는 좀 어떡하죠? 어떡하지? 그럼 나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짜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지금 들었어요. 어떻게 따라가지? 네네. 그러니까 이런 이 생각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가장 앞에서 하고 있는 친구들은 1020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MZ 세대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젠지지 사실 또 밀레니얼도 저는 약간은 뒤쳐졌다고 생각을 해요. 많이 이제 자료나 이런 네. 것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이따가 또 보시면 아는데 제가 왜 이런 나간 얘기들을 더 하냐면 뭐 게임은 넘어가고 네. 제가 뭐 이것도 갈게요. 자 그러면은 전 세계 유튜브 슈퍼챗 순위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이거 알고 있으실지 되게 궁금하다. 슈퍼챗. 이게 이제 일종의 아프리카로 치면 뭐 별풍선 얼마나 많이 그렇죠, 받았냐 그렇죠, 이거거든요. 슈퍼챗 순위가 자 1위부터 5위까지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1위부터 네. 5위까지가 이거예요. 하이. 여러분들 이게 공감이 가시냐는 거죠. 저는 거꾸로 물어보고 싶어. 저도 공감이 안 가거든요. 이게 뭐 이게 지금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인 거죠?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겠죠. 사람이 그러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저도 공감이 안 가. 나도 조사하면서 공감이 안 가요. 이게. 애니메이션의 캐릭터 맞습니다. 애니메이션의 맞아요? 캐릭터고요. 제가 궁금해서 채널을 하나 들어가 봤어. 어떤 채널일까? 왜 얘네들이 올타임 1위부터 5위까지가 왜 다 2D 캐릭터일까? 유튜브 채널이 보통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유튜브 채널에. 신기하네요. 네. 그래서 제가 들어가 봤더니 잠깐만 이거 넘어가지가 않지? 됐다. 넘어갔더니 들어가 봤더니 네네네. 가장 최근 동영상이 이런 식인 거야. 지금 물론 좋은 영상인데 이 영상 재생도 돼요? 재생은 궁금하네요. 제가 이거 그냥 캡처만 해와가지고 재생은 안 설명을 되는데 좀 해주시면 돼요. 이게 보면은 네. 여기 중간에 이제 어떤 여기 그 캐릭터 분께서 계시잖아요. 네, 캐릭터 분데 네네. 아니 지금 여기서 네. 인터넷으로 들어가 보면 안 돼요? 지금 한번 보시게. 그래도 그렇게 할 수 있죠 기술적으로. 소리가 가능하죠. 나나? 소리는 안 나더라도 도대체 어디입니까? 저도 유튜버로서. 시간이 근데 되네? 시간이 너무 많이 시간이 안 걸려서 넘어가요? 네, 지금 아주 궁금하네요. 제가 집에 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꼭 들어가 보세요. 찾아보세요. 저희 알겠습니다. 자료는 제가 올려놨으니까 한번 자료는 들어가 보시면 오케이. 좋을 것 같고 네네. 어쨌든 여기서 막 노래 부르고 이러는 데인데 그러니까 무슨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거냐면 지금 이 회사가 보니까 같은 회사고요. 다 기획사야. 아하. 버추어 유튜버 기획사인 회사예요. 이 회사가. 일본에서. 네. 다 똑같은 기획사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가 많은 것들이 디지털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연예인도 상관이 없어. 실제 존재하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상관이 없는 시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긴 요즘에 CF 모델도 실존 인물이 아니라 저희 가상의 그 모델이 그렇죠. 하잖아요. 그쵸? 네. 돈도 벌어들이고. 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연예인들을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나한테 그 연예인들은 다 가상인물이야. 맞아요. 난 본 적이 없어. 난 한 번도. 따지고 보면 뭐 되게 그러네요. 유명한 연예인들 네. 나 본 적이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가상에 계신 분들인 거지. 실존하긴 하지만.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런 버추어 유튜버가 일본이 아니고 전 세계예요. 참고로 이게 순위가 일본 근데 순위가 아닙니다. 저거는 전 세계 지금 순위. 하루에 슈퍼챗 수입이 하루는 아니고요. 올타임이에요. 올타임. 올타임 네. 지금 35억 35억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35억. 네, 1위부터 5위까지가 있고 뭐 엄청 많아요. 이게 알고 보니까
이게 그 관련 문서를 제가 좀 찾아봤는데 네. 문서 길이가 아 진짜? 그래요? 한글로 된 문서 길이가 이만큼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 아마 채팅창에서 이해가 안 가는 게 당연해요. 저도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이 상황이. 네. 자, 그리고 제 KD라고 아마 롤 하시는 분들은 알 텐데 이게 이제 가상으로 만들어진 걸그룹이거든요. 이 걸그룹의 뮤직비디오 동영상 조회수가 얼마일 것 같아요? 거꾸로 어마어마할 제가 것 물어볼게요. 같은데요? 네, 제가 근데 네. 저는 우리나라에 에스파라는 그룹이 갑자기 떠오르네요. 사실 그 뒤에 에스파도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래서 그 조회수를 제가 말씀드리면 4억 7천만 조회수가 4억 7천? 네. 와. 유튜브에서 가상 연예인의 뮤직비디오 조회수가 물론 롤이라는 게임에 이제 힘을 등업긴 했지만 근데 4억 7천만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4억이구나.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연예인에 대한 경계가 지금 저는 무너지고 있다라고 봐야 돼요, 사실. 이 정도면. 저는 그냥 수치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에스파 말씀 잘하셨어요. 사실 에스파도 얘기를 하려고 했고 네. 에스파도 사실은 이제 그 에스파도 뭐 저도 잘 몰라 아마 더 잘하시는 분들이 댓글로 알려주실 전 것 좋아요, 같은데 에스파. 기본적으로 이제 그 피지컬 휴먼이 있고 그러니까 네.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과 맞아요. 그 사람에 각각 대응하는 또 사람이 또 있거든요. 8명. 네, 그래서 네. 총 에스파가 8명인데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SM이 만만한 데가 아니잖아요. 아, 그럼요. SM이라는 회사는 얼마나 이거를 고민을 아마 뭐 저희보다 훨씬 더 많이 했고 10대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이런 걸 가장 많이 고민한 결과가 나온 게 이 가상 캐릭터라는 거예요. 네. 그럼 디지털에 대해서 얼마나 진심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암호화폐, 블록체인 이걸 떠나서 지금 모든 내 주변에서 디지털화는 우리가 모르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엄청나게 진행이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부정하면 안 되는데 물론 그거는 대부분 다 10대, 20대가 이끌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다시 비트코인과 NFT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아하.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네. 앞을 지금 네. 설명을 해주신 거네요. 네, 그쵸?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뭐 나름 이제 큰 그림들인 건데 결국에는 저는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살고 있는 물리 공간이 있고 디지털 공간이 따로 그냥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우리 삶의 소중한 것들이 수많은 소중한 것들이 다 디지털 공간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어요. 하나씩 이동했어요. 친구도 이동했고 연예인도 이동했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되게 결정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전 자산도 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좀 네. 웃긴 댓글 있었나요? 아니 그게 죄송해요. 네. 아니 네. 그 채팅창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가상 캐릭터 나도 텔레토비 좋아했어. 우리 텔레토비로 갑시다 이러시는데 텔레토비. 제가 너무 공감이 돼가지고 웃음을 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순간. 네네. 아, 두 분 동의하십니까? 네, 네. 네, 저도 텔레토비 네, 동의하십니까? 텔레토비, 뚜비, 나나, 네, 뽀 좋아합니다. 네네 네. 나나뽀 보라돌이? 저희 최애. 죄송합니다. 다시 네. 돌아가시죠. 그래서 뭐 그런 거고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자산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갑자기 어느 하루 아침에 뭐 NFT나 비트코인이 떨어진 게 아니고 저는 이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전 세계의 디지털화가 오랫동안 진행이 됐었고 어떻게 보면 그거의 마지막 뭐 펀치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되게 큰 어쨌든 전환점이 일어난 게 저는 이 NFT랑 비트코인을 통한 자산의 디지털화라고 저는 봐야 되는 것 같고 그런 점에서 메타버스를 많은 분들이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메타버스를 시점으로 정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도대체 이게 차이가 뭐예요? 왜요? 무슨 소리냐 네. 시점이. 공간이 아니고 시점이다. 그러게요. 원래 이제 인공지능에서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특이점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싱귤러리티. 네, 특이점이라는 표현이 뭐냐면 인공지능이 AI가 사람보다 더 뛰어나지는 시점을 인공지능에서의 특이점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전 메타버스를 어떻게 정의할 수도 있을 것 같냐면 아하. 디지털에서의 삶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물리적인 삶보다 더 중요해지는 시점을 메타버스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울림이 있네요. 네. 울림이 있어? 물론 저도 이것도 이제 해외에서 가장 많이 말한 것들을 이제 모아본 건데 네네. 네. 저도 이게 되게 공감이 많이 가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알고 보니까 조금씩 우리의 디지털에서의 삶을 우리는 조금씩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이게 비트코인이나 NFT 같은 것들이 나오면서 더 이거를 그 방향으로 밀어붙인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NFT 메타버스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이 AI에서 싱귤러리티 그 지점이 아직은 오진 않은 거죠. 근데 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럼 메타버스랑 그 싱귤러리티랑 비교해 보면은 지금 지금 어느 상황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저는 아직은 당연히 아직 당연히 오지 메타버스 않았지. 안 왔죠. 네. 오지 않았지. 메타버스가 안 왔는데 지금 적어도 올 것 같은 거지. 10대들, 20대들 관점에서 보면 저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연령대에 따라서 너무 네. 달라지고.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 로블록스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거든요. 제페토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고 로블록스에서 사는데 어디 나가서 놀질 않는다니까요. 애들이 물리 공간에서 지내지 않고 다 로블록스에서 지내고 있고 스포츠를 NBA랑 메이저리그를 안 봐요. 롤 챔피언십 경기를 본다니까요. 롤드컵이라고 해서 그거를 보지 애들이 물리 스포츠를 안 봐요. 더 이상. 그러니까 이게 달라지고 있다라는 거를 10대, 20대 관점에서 데이터에 기반해서 우리는 볼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제가 더 하고 싶은 말씀들이 많지만 그래서 결론으로 가서 그럼 어떻게 투자해야 돼? 제가 좀 너무 많이 잘랐는데 그런데 투자를 그래도 투자에 대한 얘기를 중요하죠. 마지막으로는 드려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중요하죠. 갑자기 시간 관계상 건너뛰고 제가 10시부터 투자 얘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좋아요. 투자 얘기로 가면은